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 전략은 4개의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매매 전략을 준비했으며 추세가 정해졌을 때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매매 전략이어서 이전 매매 전략보다는 신호가 적게 발생하는 구간도 있지만 아주 높은 승률과 추세가 강할 때 추세의 이익을 안정감 있게 최대한 많은 익절 구간을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최근 코인의 부동성으로 인하여 손절폭이 커졌을 때 손절 구간 수정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후 가장 매매 전략에 맞는 수정 방법도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매 전략은 추세에 관련된 4개의 보조지표로 한 번에 추세가 일치할 때 진입하는 추세 매매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백테스트는 5분봉으로 테스트되었지만 해당 전략은 추세 매매 전략이기에 높은 시간대의 캔들에서도 아주 좋으며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5분봉 이상을 추천드리지만 1분봉만 하시는 분들은 백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100개 백테스트를 준비한 코인은 이더리움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은 5분 캔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TVA 보조지표가 특정 거래소의 코인 지표에 출력되지 않는 버그가 있으니 만약 본인이 사용하시는 코인에 출력되지 않는다면 타 거래소의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테스트한 코인과 거래소는 비트겟의 이더리움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곳은 주식, 암호화폐, 바이너리, 외환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있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전략의 지표 설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법에 사용할 지표는 총 4개이며 오늘도 트레이딩뷰를 사용해 전략을 테스트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으니 트레이딩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EMA선입니다. EMA선의 길이를 200으로 하며 200선 위아래로 캔들이 종료되는 종가에 따라서 200선 위에 종료된다면 롱을 진입할 것이고 200선 아래에서 종료된다면 숏 포지션을 진입할 것입니다. 캔들은 200선에 걸쳐 있어도 되지만 캔들 몸통의 50% 이상이 넘어가야 진입 조건이 됩니다. 지표 수정은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슈퍼이치 보조지표입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일목구름 보조지표를 슈퍼트렌드와 같이 커스텀한 보조지표이며 해당 지표의 기본 사용 방법은 구름의 색과 돌파로 롱과 숏을 추세와 같이 파악하는 게 정석적인 사용 방법이지만 우리는 다른 추세를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캔들이 구름 위에 있을 때 롱을, 구름 아래에 있을 때 숏으로 진입할 것이며 구름의 색은 무시하겠습니다. 단 캔들은 구름에 겹쳐 있으면 안됩니다. 구름에 캔들이 겹쳐 있을 시에는 중립 캔들이므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지표에 대한 수정은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TVA 보조지표입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거래량에 대한 가격 추세를 보는 보조지표이며 파란색 바의 웨이브가 시작될 때 롱 포지션 조건이며 빨간색 웨이브가 시작될 때 숏 포지션 진입 조건으로 합니다. 지표에 대한 수정은 따로 하지 않고 기본 상태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용할 보조지표는 모보밴드 보조지표입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커스텀 지표이며 제작자는 1시간 봉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보조지표이지만 저희는 5분봉 테스트에 이용할 것이며 해당 전략도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지표에 대한 수정은 사진을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지표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해당 보조지표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먼저 TVA와 모보밴드 두 가지 중 하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먼저 모보밴드가 먼저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초록선으로 변했거나 바이 신호가 뜬 후 최초 신호 캔들 포함 6개의 캔들 내에 다른 신호가 뜨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캔들에 모보 캔들 초록색 신호가 완성되었고 바로 TVA의 파란색 바 신호가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에 겹치지 않은 상태로 위에 있는 신호가 완성되었고 200선보다 캔들이 위에 있으므로 이 캔들이 롱 신호가 완성되었습니다. 진입 캔들은 항상 양봉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신호가 일치 시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진입 신호에 대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보밴드와 TVA 밴드 중 모보밴드가 먼저 신호 발생 시 6개의 캔들 내에 다른 신호가 모두 일치해야 하지만 TVA가 먼저 신호가 발생할 시에는 최초 신호 발생 캔들 포함 4개의 캔들 내에 다른 신호가 일치해야 진입 조건이 됩니다. 손절선은 전저점에 두지만 특정 퍼센트 이상의 손절선이 발생하면
손절선의 퍼센트를 줄이기 때문에 저점은 여기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설명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절선은 손절선의 1대2이며 라인이 1대1에 도달 시 손절선을 본전이나 0.5 라인까지 천천히 올리며 익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롱 진입 타점을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익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간다면 이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 추가 타점 설명드립니다. 해당 사진을 보시면 TVA 신호가 먼저 발생하였고 이미 4개의 캔들 내에 다른 신호가 뜨지 않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캔들에 모보 지표의 신호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TVA가 일치한다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모보가 신호가 떠있을 때 다른 신호가 모두 일치 중이라면 TVA 신호가 이미 지났어도 타점이 됩니다. 반대로 모보가 먼저 뜨고 6개의 진입 신호가 끝났어도 그 후 TVA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신호가 모두 한 방향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점에 진입이 가능한 캔들이 됩니다. 손절선은 전저점에 두며 익절선은 1대2이지만 여기에서 선택적으로 익절을 최대한 가져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1대2는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손절선을 자주 수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 선택 익절 방법이 있으며 이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기에 구독자님들 선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익절은 TVA를 보고 익절하는 방법입니다. TVA의 파란색 바가 끝나고 빨간색 바가 시작하면 그때 익절을 종료합니다. 그럼 바로 지금 이곳이 익절하는 곳이 됩니다. 두 번째 익절 방법은 1대2 도달 시점부터 모보밴드의 빨간색 신호가 뜰 시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곳이 익절 라인이 됩니다. 지금 사진은 TVA가 더 많은 익절을 하였지만 구간마다 다 다르기에 뭘 선택하셔도 비슷한 익절 수준이 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롱에서의 설명이 길었기에 숏 포지션은 간략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TVA와 모보밴드 두 가지 중 하나의 신호를 기다립니다. 먼저 모보밴드가 먼저 신호가 발생하였지만 6개의 캔들 내에 신호가 완성되지 않았고 뒤늦게 TVA 신호가 발생하였으며 4개의 캔들 내에 신호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캔들의 음봉 캔들이 구름 아래에 위치하였으며 동시에 200선을 캔들이 50% 이상 돌파하였으므로 해당 캔들의 진입이 가능합니다. 진입 캔들은 반드시 음봉이어야 합니다. 손절선은 전저점이지만 전저점의 퍼센트가 높아 2%로 줄였으며 익절은 2배인 4%로 익절하였습니다. 전저점 퍼센트 줄이는 조건은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해당 전략으로 100번의 백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백테스트가 종료되면 100개 테스트 동안 손절선을 테스트했던 손절선 줄이는 최적의 방법과 진입을 피하면 좋은 자리 두 곳을 설명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기법으로 100회 테스트한 결과의 승률과 연승 연패 구간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얻은 백테스트의 이익률을 추가로 블로그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화면 상단 카드 캡션을 누르시거나 동영상 더보기에 블로그 링크를 기록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해당 전략에서 테스트된 손절선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저점을 잡을 때는 꼬리를 포함해야 하며 꼬리에 닿지 않게 조금 아래에 두시는 게 좋으며 진입 캔들의 꼬리가 몸통 크기에 비해 너무 길면 꼬리를 자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만약 손절선의 퍼센트가 2.5% 이상일 시에는 손절선을 2%로 줄이시는 게 좋으며 손절선이 2% 이상 시에는 1.5%, 1.8% 이상 시에는 1%로 줄이시는 게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입하려는 진입 캔들 하나의 크기가 꼬리 포함 1.5% 이상 시 진입 취소를 해야 하며 전체 손절선의 크기가 3% 이상일 시에도 진입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백테스트에는 위의 조건들을 모두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변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당 전략에 소요된 기간은 1개월분의 차트이며 최근 1개월간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해 변동성이 컸던 자리도 많았습니다. 코인의 변동성이 심할 때는 작은 캔들도 0.5% 이상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기에 작은 캔들 하나가 0.3%, 0.5%가 흔할 때에는 진입 캔들이 1.5%가 아니라 2% 이상의 캔들일 경우 진입 취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손절선 전체 크기는 3% 이상에서 5%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손절선이 커진 만큼 레버리지를 내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야 하는 구간 중 하나는 익절한 캔들에서 또다시 진입 신호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익절을 달성하였는데 익절한 캔들에서 진입 신호가 연달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절되는 구간이 많으니 같은 캔들의 익절 후 진입 신호가 동시에 뜬다면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캔들이라도 건너뛰고 신호가 뜬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모브밴드 보조지표에서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에서 신호가 뜨는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정말 가끔 있는 문제이므로 무시하셔도 상관없지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브밴드 차트 중 40과 마이너스 40 부분에 선을 그려놓고 과매수 40 이상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뜬다면 무시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과매도 구간 마이너스 40선 아래에서 매도 숏 신호가 뜰 시 매매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매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 관리입니다. 신호가 뜨고 손절선은 계속 올리시는 습관을 가지셔서 손절선을 본절까지 자주 올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잃지 않는 습관이 생긴다면 기회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늘 전략도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략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